안녕하십니까. 수국이 아름다운 사찰 대연사 해광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공간에서 불교를 만나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불교의 역사, 사상, 그리고 전설까지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는 곳, 바로 경주 국립박물관입니다. 경주 박물관은 전국에 퍼져 있는 우리나라 박물관 중에서 불교 유산이 가장 많이 보관되고 전시되는 곳입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불교 문화재 작품만 보더라도 몇 날, 며칠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에 가게 되면 전시품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대표적인 전시품들을 제외하고는 대충 훑어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교 전시품들은 모양, 표현들 하나하나가 불교의 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 저를 포함한 불자들은 더욱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을 가게 되더라도 늘 새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번 시간은 그런 무궁무진한 불교 문화재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 박물관은 경주시의 중심에 있습니다. 박물관 주변으로 신라의 왕실인 반월성이 있고 동궁과 월지, 첨성대, 계림, 대릉원 등 경주의 중심 관광지들이 있는 곳에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입장이라 경주에 가시거든 편안히 둘러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박물관에는 많은 전시관들이 있지만 우리는 불교 문화재 중심으로 전시관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은 야외 전시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날씨가 좋으면 박물관 야외 전시관을 천천히 산책 겸 느긋하게 문화재를 만나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야외 전시관을 보게 되면 정원이 아주 넓은 공간에 꼭 인테리어용으로 조각품들이 널려 있는 것 같지만 그 수많은 조각들이 모두 유물들입니다. 그 유물에 새겨진 불상이나 보살상, 신중상, 다양한 문양 등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 내 나지막한 언덕 위, 소나무를 배경으로 홀로 서 있는 3층 석탑, 자신의 머리를 잃어버린 수많은 석조 불상들과 반대로 몸을 잃어버리고 머리만 남아있는 석조 불두, 감은사지 3층 석탑에 버금가는 삼국 통일의 기상을 담은 거대한 고선사지 3층 석탑, 남아있는 불교 범종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범종 등 볼만한 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외 전시관에 있는 유물들만 자세히 보더라도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하니 우리는 대표적인 유물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만나볼 문화재는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박물관 정문을 들어서면 정면으로 바라보면 끝부분에 범종각이 보일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현존하는 한국의 종 가운데 가장 크고 빼어난 성덕대왕 신종이 걸려 있습니다. 미끈한 종의 각선미와 종에 새겨진 걸작품, 신금을 울리는 종소리는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만합니다. 특히 종 한가운데 향로를 받들고 있는 비천의 조각, 마치 성덕대왕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염원하는 듯한 모습은 조형적 아름다움, 완벽한 주조기술에 더해 정신적인 면모까지 투영된 당대 최고의 종교적 조형물이자 최상의 예술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범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범종은 불교의 의식 도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사람들을 모을 때, 그리고 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하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종은 의식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범종 소리 울림을 부처님의 말씀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의 종소리가 울리면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중생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고통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범종을 제작하는 장인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종만 만들던 장인이셨는데 그 정성이 너무 고되고 애절해서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장인이 하셨던 말씀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종을 만드는 데 핵심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멀리까지 종소리가 이어지도록 만드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이 종소리가 이어지는 시간 동안은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 무게가 큰 중생들은 아주 깊은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는데, 그 깊고 깊은 지옥까지 그 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멀리 깊게까지 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옥에 있는 많은 중생들이 오래오래 쉴 수 있도록 종소리가 울리는 시간도 오래 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장인의 노력과 정성은 성부를 마다하시고 지옥 중생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지장보살의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인이 이야기한 이상적인 범종이 바로 성덕대왕 신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성과 달리 성덕대왕 신종은 에밀레 종이라는 이름과 함께 끔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를 희생시킨 이야기입니다. 에밀레라는 말은 아이가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종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거듭 실패했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 누군가가 아이를 보시하겠다는 불경한 농담을 했기 때문에 종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약속을 지켜 쇳물에 아이를 넣어야만 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종을 만들기 위해 공양을 받아온 성녀들에게 그러한 농담을 들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 한 부인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일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왕은 그 부인을 찾아내어 아이를 빼앗아 샘물에 넣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비로소 종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 종을 칠 때마다 마치 아이의 원망이 서린 듯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인 에밀레, 에밀레 소리가 났다 합니다. 또 다른 설화에서는 종을 만드는 장인의 누이가 옛날에 부정한 짓을 저질러 종을 완성할 수 없었고 결국 누이가 아이를 종에 보시하여 종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여인이 종을 만드는데 보시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가진 것이 아이밖에 없어 아이를 바쳤다는 설 등 여러 설화들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실성은 현대에 들어와 과학을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에 한 대학 연구소에서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의 비밀 등과 함께
종의 성분을 분석하였는데 구리, 주석, 납, 아연 등은 확인하였지만 만약 사람을 재료로 썼다면 있어야 할 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아이를 샘물에 녹였다는 이야기의 진실은 거짓임을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는 에밀레 종으로 불리우고 있었고 이름과 같이 전설도 함께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설화가 만들어졌는지는 여전히 의문형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런 종에 관한 비슷한 전설이 있습니다. 시대를 알 수 없는 오래전에 한 사찰에서 종을 만들었는데 종의 재료로 두 아이를 샘물에 넣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의 신발이 벗겨져 남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종이 완성되고 종을 치니 종에서 신달라라는 아이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중국 설화를 바탕으로 에밀레 종의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자로 종은 쇠금변에 아이 동자가 있는 종자를 쓰는데 종자에 아이 동자가 포함된 걸 보면 중국의 설화가 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종자는 아이 동자가 들어가지 않고 대신 무거울 중자가 들어갑니다. 성덕대왕 신종에 새겨진 명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쇠금변에 무거울 중자가 있는 종자를 씁니다. 그래서 에밀레 종의 설화는 중국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불교를 반대하는 종교나 무리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처럼 완벽한 종을 만드는 일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공양해야 완성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어떤 불사를 하든지 불사 기간에는 절대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국보 29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큰 종으로 상원사 동종, 청주 운천동 동종과 더불어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통일신라시대 범종 3구 중 하나입니다. 그 크기는 높이가 3.66m, 지름이 2.27m, 두께가 11에서 25cm이며 무게는 18.9톤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라 당시 제작 기간이 무려 34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신종은 기록에 의하면 총 4번의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최초로 성덕대왕의 극락왕생을 빌어 봉덕사에 달았으나 봉덕사는 이후 조선시대에 북천에 큰 홍수가 나면서 사찰은 없어지고 종은 조선시대 한동안 빈 들판, 풀 속에 덩그러니 있었다고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 성남에 따르면 1460년 영묘사에 옮겨서 걸었다가 이후 1506년에 경주 읍성 남문 밖 봉황대 밑에 종각을 짓고 거기에 걸어서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했었습니다. 400년이 지나 1915년 현재 경주 문화관에 있었던 옛 경주박물관 자리로 옮긴 후 1975년에 새로 지은 지금의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최종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신종이 사라질 위기도 처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숭유억불 정책에 따라 절의 범종이나 불상을 떼어 녹여버리고 동전이나 화포를 제작하곤 했는데
봉덕사의 성덕대왕 신종도 녹여 없애버리자는 여론이 있었으나 세종대왕이 제위 6년에 따로 지시해서 막았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불교 보물을 지켜주신 세종대왕에게 무한한 감사 인사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당시 이 거대한 종을 지금의 경주박물관으로 옮기려는데 몇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종을 트레일러에 실으니 무게는 무려 50톤이 넘어서 최단거리인 월성로를 통과하면 중간에 있는 작은 다리가 50톤을 견디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 시내를 관통해서 멀리 있는 다리를 타야 했는데 그러면 트레일러에 실린 종의 높이가 6m가 넘어서 경주 시내 전기줄이 모두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공들이 다수 동원되어 에밀레 종을 실은 트레일러가 지나갈 때마다 전기줄을 끊어주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이어지는 식으로 했고 성덕대왕 신종이 경주 시내를 지나가는 동안 10만 시민들이 종이 옮겨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천천히 이동하는 트레일러를 따라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